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버는데 그 소중한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기회는커녕 자본 손실로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진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같이 주식 투자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로서 개인의 투자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고 오늘은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위험한가요?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저는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오토바이에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가 마치 주식 투자할 때와 같이 매우 다이나믹한 것과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성향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 정말 위험할까요? 근데 걱정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질서와 법규를 준수하면서 타면 아주 멋지고 안전한 취미와 교통수단이 되듯이 주식 투자 또한 제대로 공부해서 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맹신하고 혹은 자신의 드라이빙 스킬 너무 과신한 나머지 신호와 법규 무시한 채 폭발, 굉음, 당연히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여파가 한 가정의 몰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한 자본을 조금 혹은 많은 부분 날려버리는데, 이런 투자 자본이 여유로운 자금이 아니라 남에게서 빌린 자금일 경우에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까지 파탄이 나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아왔고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한마디로 한다면 근거가 빈약한 섣부른 자신감이 만들어낸 탐욕이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 그 위험한 이유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가를 예측하려 하죠. 특히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자신도 모를 그 확신으로 인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는 흔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차트를 가지고도 주가의 흐름을 패턴으로 만들고 미래의 주가를 이 패턴에 대입해 주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정말이지 너무나 허황된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가 예상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으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데이 트레이딩을 비롯한 단기성 투자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기대 수익을 웃도는 투자 수익이 가능할지라도 이게 이제 횟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투자에서 투기로 변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도박장에서 돈을 따고 나서 그대로 나오면 수익이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배팅을 하게 되면 결국 돈을 잃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잦은 거래는 각종 세금과 거래세를 국가와 증권회사에 헌납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위험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트가 되었든 아니면 개인적인 육감이 되었든, 그것도 아니면 여의도 증권가의 허위 찌라시가 되었든 간에요.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은 이미 많은 유명한 투자가들이 입증을 하였고요. 그런데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가 현재의 주가에 못 미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그 투자란 보통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득이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형태로 이익을 얻으려고 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기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이제 기준으로 흔히 이제 사용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분석하고 노력해서 목표한 수익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기 위한 노력의 어떤 활동을 투자라고 한다면은, 투기는 분석과 계획 없이 단기간 내에 무작정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보상을 거두는 성공 투자 전략은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유하는 거라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적 목적은 주식 매매를 통한 차익 거래보다는 그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수익은 실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 다 아시죠? 투자 제1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거라 했죠. 주식 투자의 가장 위험성이란 영원한 자본 손실이 되겠습니다. 투자한 자본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기다린다고 복구가 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극한 위험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이런 상황으로 정의되어지는지, 언제 이러한 영원한 자본 손실이 일어나는지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경우 이제 기업이 파산할 때죠. 이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투자했는데 투자한 회사가 망해버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사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여유로운 자금으로 투자를 해도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긴급히 유동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손실 기록 중이라 해도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경우 또한 영원한 자본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투기에 가까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매인데요. 기업은 정상적이지만 외부 요인이나 이 환경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극도로 나빠져서 투매가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는데, 이제 여기에 심적 불안감을 만회하고자 손절매를 명분으로 이제 주식을 매도 이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손실은 영원해집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제 손절매를 하는 순간 그만큼의 손실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파산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긴급한 자금을 주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도 있겠으며, 이 손절매를 통해 전략적으로 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른 종목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 손실이 영구화되는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영구적인 손실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한 자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마켓인데요. 이 말은 현명한 투자자란 책으로 가치 투자의 이제 선구자 역할을 했던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칭송받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식 시장은 마치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영화의 조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려놓았는데요. 아주 적당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느낌이 팍 오실 것 같은데요. 항상 시장은 감정 평가나 기업을 올바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매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은 시장은 기꺼이 목표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면 시장은 진정한 가치 이하로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데 아주 필사적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미스터 마켓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주가가 낮을 때에는 팔라고 설득하고, 주가가 높을 때에는 반대로 사라고 이간질을 하는데 아주 정평이 나 있죠.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주식 매매를 재촉하거나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미스터 마켓이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지 주식 시세판에서 멀어지십시오.
다음으로 그 랜덤 워크라는 가설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왔는데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 이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술을 벌써 3병이나 마셨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가는 이처럼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의 발걸음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거와 같다는 것이죠. 술이 취하면 걸음걸이가 어디를 향할지 알 수가 없듯이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인데요. 제가 바로 이 책 문영로의 매트릭 스튜디오란 책을 읽고 과거의 주가를 차트로 분석하여 패턴을 만든 다음에 이 패턴을 적용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가를 패턴으로 예상하고 맞출 수 있다면 주식 투자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트 분석이 100%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종목을 선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혹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맞춘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단기적 관점에서 주가를 예상하는 무리한 투자는 인간의 탐욕이고 이것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라고 한 문장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를 재촉하는 미스터 마켓과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 랜덤 워크라는 거를 제가 하나의 어떤 예시로 실제 존재하는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 그 기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현재의 시장 가치 대비 평가가 낮은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때까지 그 기업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종목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공유해 보겠는데요. 먼저 기업을 선택할 때 혹은 선택하기 전에 큰 흐름에서 어떤 산업이 앞으로 주목받을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G나 전기차,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앞으로 다가올 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죠. 이처럼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여기서 기회가 충분히 될 만한 산업을 먼저 분석하고 그 산업에 포함된 기업을 면밀히 분석하는 게 이제 올바른 종목 선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산업 분석이 완료가 되었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요. 산업 성장의 흐름에서 선별 종목의 성장성을 가늠해보고 기업의 자산 가치, 중요하죠.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기업 문화,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대한 방법은 제가 다음번 유튜브 통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한 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돈은 일이 아니라 투자로 버는 거다.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물가 상승에 의한 화폐의 가치 하락보다 높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주식을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 위험하지 않게요. 하지만 주식 투자의 극한 위험, 제가 앞서 말했죠. 영원한 자본 손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업의 성과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즐거운 오늘도 투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